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범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에요. 신뢰와 애정을 무기 삼아서 무려 105억 원이라는 거액을 훔쳐낸 아주 지능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끔찍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비극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빠, 우리 연애 적금 들자. 정말 연인 사이에 나눌 법한 달콤한 대화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건 사실 거대한 사기극의 막을 올리는 미끼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피해액은요, 무려 105억 원.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이죠. 이게 단 2개의 범죄 조직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만적인 연애 적금이라는 게 대체 뭐였는지 그 실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수법, 바로 로맨스 스캠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맨스 스캠은 가짜 온라인 신분으로 접근해서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얻어낸 뒤에 이걸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사기 수법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이용하니까 피해자들은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조직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캄보디아였어요. 거기서 주로 일본인 여성 등을 사칭한 가짜 SNS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것. 그게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들이 어떻게 애정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금전적인 파멸로 몰고 갔는지 그 사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범행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로맨틱한 관계를 만들어서 피해자의 마음을 완전히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투자하자면서 코인 연애 적금이라는 가짜 투자를 제안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을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나 해외 쇼핑몰처럼 꾸며놓은 곳으로 유인해서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게 정말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어요. 이 화면에 있는 말, 이게 실제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빠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 문제없이 이자까지 24시간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셨어.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으려고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잠재우고 계속해서 돈을 보내게 만든 겁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대목이죠. 그런데요, 이 조직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직원 일부가 검거됐다고 해서 이들이 작전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지능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하나의 사기 수법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로맨스 스캠에 대한 수사망이 막 좁혀오니까 이들은 즉시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범죄 시나리오를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보다 나은데요. 정말 무서운 적응력과 조직력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노리던 로맨스 스캠에서 이번엔 타겟을 기업으로 완전히 바꿔서 노쇼 사기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 교직원이나 스님을 사칭해서 대량 주문을 하는 척 하면서 지정된 업체에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죠. 타겟, 수법, 미끼까지 완전히 판을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변종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당신 명의가 도용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는 비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나 골드바 같은 자산을 직접 건네받는 아주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범죄 조직을 막기 위해서 경찰도 국경을 넘나드는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좀 보시죠. 총 피해자 68명, 피해액 105억 원.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범죄 조직에서 총 49명이 검거되었고 그중 37명이 구속됐습니다. 조직의 상당수를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한 거죠.
특히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 공조였죠.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지에 숨어있던 한국인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쭉 따라와 보셨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냉정한 현실 하나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그냥 사기 수법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처럼 정말 중요한 건 이 범죄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전문적으로 새로운 사기 수법에 적응하고 이걸 바로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 속도와 전문성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사기 수법이 막혔을 때 또 다른 사기는 얼마나 빨리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들의 진화 속도를 우리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